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토록 기다리던 2020년 최고의 기대작 테넷이 지난주에 개봉했죠. 기대가 너무 컸던 건지 몰라도 영화가 전체적으로 재밌긴 합니다만 그렇게 만족스럽지는 못했어요. 그리고 이 영화를 2번이나 보고 나니까 정말 허탈하고 지치기만 하더라고요. 코로나19 속에서 단비처럼 다가온 영화긴 한데 감염 위협을 무릅쓰고 굳이 아이맥스 극장을 갈 필요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영화 대부분의 장면들이 아이맥스 카메라로 촬영되었지만 인터스텔라나 인피니티 워처럼 아이맥스로만 경험할 수 있는 건 많지 않았습니다. 주위에 있는 극장에서 조금 더 안전하게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멀티 장르 블록버스터를 자부한 이 영화는 기본적으로 007 영화에 SF 요소가 더해진 구성입니다. 제임스 본드의 성공적인 작전 수행을 위해 가짜 젖꼭지, 가짜 악어 의상이나 제트팩을 만들던 큐 박사가 갑자기 시공간을 조종하는 장비를 만든 것과 비슷하죠. 첫 본물의 스토리를 계속 집중해서 따라가는 것도 상당한 집중력을 요구하는데 시간 역행으로 베베 꼬여버린 이야기의 흐름을 따라가면서 봐야 합니다. 그래서 이 영화를 온전히 이해하려다 보면 머리가 폭발할 것만 같죠? 이 영화를 정말 제대로 즐기려면 차라리 영화 속 대사처럼 이해하지 말고 직감적으로 느끼는 것이 더 나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액션씬을 제외하고 나면 이 영화에서 느낀 것은 거의 없습니다. 놀란 영화치곤 정말 놀랍게도 스토리의 몰입도가 상당히 떨어지기 때문이죠. 테넷에 나오는 시간 역행에 관한 설명과 전개는 4차원의 경계를 넘나드는 반면에 캐릭터, 인물 관계 등 기본적인 이야기 요소들은 1차원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영화의 전체 내용을 정리해서 말해볼게요. 제가 잘못 이해한 부분이 있다면 댓글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제부터 스포일러가 나올 테니 원치 않으시면 보고 오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 수십 년 후 어느 여성 과학자가 인버전이라는 기술을 탄생시킵니다. 인버전은 사물의 엔트로피를 감소시켜 시간을 거스르게 하는 기술인데요. 여기서의 엔트로피란 물질의 열적 상태를 나타내는 물리량입니다. 세상의 모든 물질은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존재합니다. 얼음을 실온에 보관하면 녹아서 물이 되는 것처럼요. 근데 만약 엔트로피가 감소한다면 녹은 물이 다시 얼음으로 돌아가겠죠? 이렇게 엔트로피를 감소시켜 전체 시간이 아닌 개별 사물의 시간만 역행하게 되는 겁니다. 이 기술은 인류 전체를 멸망시킬 수 있다는데요. 순행하고 있는 인류의 시간을 인버전 기술로 역행된 인류 시간과 서로 엇갈리게 만들고 인류를 소멸시키는 것이죠. 이 소멸이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인지는 묘사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승천하는 건지, 핵폭탄처럼 폭발로 죽는지, 혹은 그냥 사라지는 건지 아무런 묘사가 없었습니다. 현재 인간들이 환경을 너무 많이 오염시킨 탓에 미래사회는 해수면이 상승하여 생존 자체가 어려워집니다. 급기야 어느 미래 조직 A는 과거, 즉 현재 사람들을 인버전 기술로 없애버리려 합니다. 이들은 내가 과거로 이동해 조상을 죽였다면 나는 존재해서는 안 된다는 할아버지 이론을 믿지 않고 환경 오염을 저지른 현재 사람들을 없애버리면 미래 사람들이 처한 상황이 나아질 거라 믿은 것 같더군요. Foolish earthling, totally unprepared for the effects of time travel. 인버전 기술을 탄생시킨 과학자는 이 조직의 계획을 멈추려 합니다. 결국 전체 인류의 시간을 역행시킬 수 있는 장치를 9개의 알고리즘으로 나누어 현재 속 가장 보안이 엄격한 9개 핵 보유국으로 보내고 자살합니다. 9개 알고리즘 중 하나는 러시아에서 비밀 핵실험장으로 사용한 지도상에서는 존재하지도 않는 마을 스탈스크 12로도 보내지는데요. 미래조직 A는 그 마을에 사는 사토르라는 인물이 스탈스크 12에 있는 알고리즘뿐 아닌 다른 8개 알고리즘도 찾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 입장에서는 과거에 벌어진 일이니까요. 미래조직 A는 사토르에게 지침서를 보냅니다. 이 지침서는 사토르의 미래가 설명되어 있죠. 어떻게 하면 그가 권력을 얻고 어떻게 세상을 멸망시킬 수 있는지가 설명된 겁니다. 권력에 미친 사토르는 그 지침서에 따라 9개 중 8개 알고리즘을 모두 확보하는데 성공합니다. 한편 이에 대항하는 조직이 있으니 그게 바로 테넷입니다. 미래조직 A의 음모를 저지하기 위해 미래에서 창설되어 보내진 이 조직은 현재 시간의 흐름을 지키기 위해 활동합니다. 이들은 인버전이나 테넷에 관해 아는 사람이 있으면 모두 죽여버리며 그 비밀을 유지하고 있죠. 이제 영화의 오프닝으로 들어갑니다. 사토르는 나온 하나의 알고리즘을 차지하기 위해 우크라이나 오페라 하우스 테러 사건을 저지릅니다. 다른 사람들은 이 테러가 플루토늄을 차지하기 위한 테러로 알고 있죠. 테러 사건을 막기 위해 작전에 투입된 우리의 주인공은 교전을 벌이던 중 인버전을 이용해 주인공을 지키는 복면의 요원을 만납니다. 나중에 밝혀지지만 그는 닐이었죠. 알고리즘은 결국 사토르의 손을 피해 우크라이나 정부로 넘기는 데 성공하지만 주인공은 사토르 일당에게 납치당하고 고문당하다가 자살약을 먹습니다. 근데 그 자살약은 자살 위장약이었던 겁니다.
자살 위장약을 먹고 깨어난 주인공에게 CIA는 배신자가 있었기 때문에 다른 동료들은 모두 다 죽었고 주인공만이 위장약을 먹고 살아나는데 성공했다고 합니다. 이 역시 나중에 밝혀지지만 배신자가 있어서 죽은 게 아니라 미래 조직과 소통하며 미래 정보를 안 사토루에 의해 다 죽은 것이죠. 즉 사토루가 알고 있는 미래 정보 속에 주인공이 없으니 주인공은 사토루의 허를 찌를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존재였던 겁니다. 주인공은 이후 테넷 요원으로 추측되는 과학자를 통해 인버전과 테넷의 정체를 알게 됩니다. 테넷의 리더를 추적하기 위해 몬바이에 간 주인공은 리더를 만난 작전을 펼치기 위해 닐을 고용합니다. 이상하게 자기 자신이 탄산음료를 좋아한다는 사실까지 아는 닐이 의심스럽지만 주인공과 닐은 같이 협업해 테넷 리더인 프리아를 만나는데 성공합니다. 프리아는 사토루가 미래와 소통하고 있으며 그 테러로 어떤 음모가 있는지를 알아내는 게 중요하다고 합니다. 주인공은 사토루의 정보를 모으기 위해 영국 첩보원을 만납니다. 그도 사토루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사토루가 오페라 하우스 테러 사건을 일으키고 이틀 후 그의 고향 스타스크 12에서 커다란 폭발을 일으킨다고 합니다. 나중에 알 거지만 주인공이 사토루를 저지하며 일어난 일이죠. You're only supposed to blow the bloody doors off! 그리고 사토루에게는 미술품 감정사인 아내 캣이 있는데요. 캣은 아레포라는 위작 전문가와 만나고 있었습니다. 아레포는 사토루에게 위작을 속여 팔아넘기고 위작이란 걸 안 사토루는 캣을 협박하며 자신을 떠나지 못하게 합니다. 주인공은 캣을 만나 남편으로부터 자유롭게 해줄 테니 남편을 만나게 해달랍니다. 캣은 그 위작을 없애야 자유로워지는데 위작은 오슬로의 프리포트라는 곳에 있을 거라고 합니다. 로타스라는 회사가 만든 이 프리포트의 도면을 본 주인공은 이곳에 사토루의 비밀이 있을 거라 판단하고 보잉 747 비행기를 프리포트에 충돌시켜 잠입하기로 합니다. 잠입이 아니라 거의 테러인데 아무튼 간에 그곳에는 시간의 순행과 역행을 뒤바꾸는 인버전 장치가 있었습니다. 이 인버전 장치에 복면을 쓴 괴한이 들어갔다 나옵니다. 주인공은 몸싸움을 벌이며 그 괴한을 잡으려 하지만 실패합니다. 나중에 알 사실이지만 그 괴한은 주인공인 것이죠. 이 사실을 테넷 리더 프리아에게 말하자 프리아는 사토루에게 플루토늄을 넘겨서라도 그의 음모를 파헤쳐야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주인공은 사토루와 협력하는 척하며 플루토늄을 확보하겠다고 하죠.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이 플루토늄은 사실 알고리즘인 겁니다. 주인공은 사토루와 계약을 맺고 우크라이나 정부가 확보한 플루토늄, 즉 알고리즘을 탈취하는데 성공합니다. 하지만 주인공이 빼돌린 후 열받은 사토루가 시간을 역행해 나타납니다. 캣을 인질로 잡은 그는 알고리즘을 내놓으라고 협박하죠. 이 시퀀스에서 정말 여러가지 일들이 벌어지는데 결과만 말씀드리자면 캣은 인버전된 총알을 맞고 사토루는 인버전 장치로 역행해 과거로 도망갑니다. 주인공은 알고리즘을 사토루에게 넘겨버리고 크게 다칩니다. 이때 주인공은 사토루가 확보한 9개 알고리즘을 스타스크 12에 모으려 한다는 걸 알게 되죠. 일은 이 상황이 너무 위험하다 판단해 자신의 정체를 일부 드러내며 테넷 조직에게 지원을 요청합니다. 인버전 총알에 맞은 캣을 살리기 위해서는 총알의 시간을 따라서 시간을 어느 시점까지 역행하며 치료하다가 다시 시간을 순행시켜야 살 수 있다고 합니다. 솔직히 이건 저도 제대로 이해한 건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주인공 일행은 인버전을 통해 자신들의 시간을 2주 전까지 역행시키기로 합니다. 바로 보잉 747로 난장판을 벌인 프리포트로 가 다시 시간을 순행시키기 위해서죠. 이들은 오슬로의 프리포트에서 온 컨테이너 안에 들어갑니다. 컨테이너는 역행하며 다시 오슬로로 가겠죠. 그렇게 오슬로로 간 주인공은 다시 시간을 순행시키기 위해 인버전 장치로 가다가 과거 주인공을 마주합니다. 과거 주인공과 다시 몸싸움을 벌여 인버전 장치를 통과하지만 또 과거 속 닐을 마주하죠. 과거 속 닐은 복면 쓴 괴한이 미래 속 주인공인 걸 알아채자 그냥 보내줍니다. 그리하여 이 셋은 다시 시간의 순행으로 돌아가는데 성공하죠. 그리고 닐을 한때 배신자로 의심했던 주인공은 그를 동료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주인공은 자신이 프리아를 만나 플루토늄을 확보하겠다고 한 시점보다 그 이전에 프리아를 만납니다. 그리고 그가 결국 사토루에게 플루토늄, 즉 알고리즘을 빼앗길 테니 자신의 작전을 말려달라 하는 거죠. 하지만 프리아는 이미 이러한 일은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바꿀 수 없을 뿐더러 이 모든 것은 테넷이 계산한 일이었다고 합니다. 테넷은 사토루가 모든 알고리즘을 다 모았을 때 습격해 9개 알고리즘을 전부 확보하려고 한 거죠. 그리고 이를 위해 주인공을 이용해버린 겁니다. 본인이 이 작전의 주도자, 프로태고니스트인데 왜 그걸 말 안 했냐고 하자 프리아는 주인공 역시 여러 주도자들 중 하나, a protagonist,
일 뿐이며 이쯤하고 빠져도 좋다고 합니다. 주인공은 알고리즘 9개가 어디에 모인지 아니까 캣의 안전을 보장해달라 합니다. 그 조건을 받아들인 프리아는 주인공과 함께 알고리즘 9개를 모두 확보하는 작전을 세우죠. Do you have any commandos here? I have much, much better. Ninjas. Top secret, Bolsan. This is my ninja training school. 사토르의 본거지를 쳐들어간 주인공과 테넷 군단은 알고리즘을 탈환하려 합니다. 한편 캣은 베트남에 있는 남편에게가 알고리즘을 확보한 대로 남편을 죽이기로 하죠. 그리고 성공합니다. 미래에서 시간을 역행하며 나타난 닐이 목숨을 바쳐 희생해서요. Impregnable? 9개 알고리즘을 모두 확보하는 데 성공한 주인공과 닐, 그리고 어떤 테넷 요원은 각자 알고리즘을 나누어 숨기기로 합니다. 이때가 되어서야 닐은 자신의 정체를 주인공에게 말하는데요. 닐은 미래 속 주인공이 고용한 요원이었고 미래 시간대에서 주인공과 함께 많은 작전을 수행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주인공 대신 희생하기 위해 자신이 가진 알고리즘을 주인공에게 주고 시간을 역행하러 떠납니다. 모든 사건이 끝난 후 캣이 자신을 쫓는 사람이 있는 것 같다고 주인공에게 연락하자 주인공은 인버전 장치를 통해 캣이 위험에 빠진 시점으로 갑니다. 그곳에서는 그전에 암살하던 테넷 조직이 있었는데요. 주인공은 이제야 시간을 보는 관점을 이해했다며 자신은 여러 주인공 중 하나, A Protagonist가 아닌 유일무이한 주인공, The Protagonist 라고 말하며 테넷 리더 프리아를 죽이고 말합니다. Mission accomplished. I said it. I'm still corny, Ethan. 진짜 복잡한 얘기인데요. 이 긴 이야기를 정리하려고 정말 많은 시간이 걸렸지만 결국 한 문장으로 정리가 가능하네요. 테넷 조직의 계획에 따라 어울리지도 않는 명품 옷을 입던 A Protagonist가 테넷 그 자체를 조종하는 The Protagonist가 되었다 입니다. Protagonist, 즉 주인공으로 등장한 주인공은 여러 사람 중 하나가 아닌 유일무이한 존재 에서 The로 성장한 거죠. 이해는 되지만 공감은 되지 않는 구성입니다. 특히 논란의 전작 속 주인공들을 생각해보면 더욱 아쉬운 구성이죠. 성폭행 후 살해를 당한 아내의 복수에 미친 메멘토의 주인공이라든지 꿈의 세계에서 아내를 잃고 멀어진 자녀와 재회하려는 인셉션의 주인공 등 논란의 영화들이 아무리 난해한 설정을 가지고 있어도 감동할 수 있었던 것은 주인공들이 가지고 있는 심리적 상황에 깊이 공감하고 몰입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영화 속의 주인공에게 그런 공감을 하기에는 캐릭터 설정이 너무 부족한 거예요. 그냥 영화 속 주인공이 에서 the가 되는 거니까요. the. 전 이 주인공을 연기한 존 데이비드 워싱턴의 전작 블랙 클랜스맨을 보고 말 그대로 스크린을 장악해버린 그의 연기력에 매우 감탄했습니다. 하지만 테넷에서는 그 연기력을 뽐낼 여지가 없을 정도로 캐릭터 설정이 굉장히 빈약해 보여서 많이 안타까웠네요. 이 영화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인버전에 관한 설정 자체는 매력있게 생각합니다. 전체 시간은 순행되는데 개별 사물의 시간만 역행되다 보니까 기존에 있던 시간 여행물과는 다르게 보였습니다. 하지만 후반부 가서는 인버전 장치로 사실상 과거로 시간 여행을 떠나기 시작하니까 기존에 있던 시간 여행물과 큰 차이가 없게 느껴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영화를 한 번 보고 이해하기 어려운 영화라고 하는데 이건 개념이 복잡해서가 아닙니다. 거의 의도적으로 알기 힘들게 만든 겁니다. 인버전에 관한 설명들이 대부분 대사 위주인 반면에 컷은 너무 빨라요. 그 상황에서 영화는 관객들이 다양한 장면을 보고 전체 이야기를 추측하게끔 순행과 역행의 이미지와 상징들을 강박적으로 반복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시가 이제 여러분도 잘 알고 있을 사토루 마방진인 것 같은데요. 고대 폼페이 유적에서 발견된 이 사토루 마방진은 위, 아래, 왼쪽, 오른쪽으로 읽어도 똑같은 내용의 라틴어가 적혀 있다고 하죠. 사토루, 아레포, 테넷, 오페라, 로타스, 영화 속 이름과 장소들이죠. 그런데 이런 이야기들을 집중해서 생각하고 이해하려다 보니 그래서 이걸 왜 내가 고민해야 되는 거지? 하는 의문이 들더군요. 테넷만큼, 아니 테넷보다도 훨씬 난해하지만 정말 재미있는 영화들이 많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를 들자면 데이비드 린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 사람의 영화들은 각 장면의 디테일을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결말과 감동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고 나면 그 영화를 저도 제 나름대로 해석해보고 다른 사람들과 이야기해보는 그런 재미가 있거든요. 테넷에는 그런 게 없습니다. 영화의 디테일을 검색해서 더 찾아 알거나 다시 봐서 알거나 해도 그 감동이 새로워지지 않습니다.
그냥 가 the protagonist가 되는 과정의 디테일을 더 알 뿐입니다. 결국 이해하지 말고 느껴라 라고 거창하게 말하는 것 치고는 그다지 느낄 만한 게 없습니다. 메멘토에서 기록이 기억을 지배한다는 명제나 다크나이트에서 선과 악의 아이러니를 보여준 것처럼 깊게 곱씹어 볼 만한 주제가 있는 것도 아닐 뿐더러 인셉션에서 보여준 것처럼 상상을 초월한 장면이 나온 것도 아니기 때문이죠. 복잡하게 많은 이야기들을 2시간 40분 동안 보여준 것 치고는 상당히 허탈합니다. 너무 많은 불만을 토로했지만 이 영화 볼만은 합니다. 하지만 논란이 이제껏 보여준 퀄리티에는 한참 미치지 못하는 영화예요. 이해하지 말고 느껴야 한다고 영화는 계속 이야기를 하지만 더 깊이 느끼고 싶을 정도의 끌림도 깊이도 부족한 영화입니다. 코로나 시국이 아니라면 극장에서 보는 것을 추천하겠지만 위험을 무릅쓰고 볼 정도의 영화는 아닌 것 같네요. 앞으로 시간이 난다면 넷플릭스나 고전 영화라도 재밌는 것을 추천하는 영상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6달 만에 업로드하여 정말 죄송하고 얌쳤지만 구독과 추천해 주신다면 정말 큰 힘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